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무조사상 중에서 성급공사 원가, 성급금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급공사 원가는 이제 일단은 자산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급공사 원가라는 것은 이제 개별 특정 계약과 개별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계상을 하는 거고, 공사 착수의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원가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 공사 원가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진행률에 따라서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지출 시에, 출금 시에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분양하는 분양까지 하는 공사의 경우에 모델하우스 건립비는 성급공사 원가로 하게 돼 있고요.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참고적으로 진행률 계산 시에는 진행률 계산 시 진행률 자체를 계산할 때는 공사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원가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완료된 공사 거래처에 대한 것인 경우,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선급금을 계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부인을 한다 이런 거죠. 이제 선급금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겠고요. 또 공사 선급금이 아니라 사실은 가지급금인데 공사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이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지급금이 아니고 공사 선급금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세 심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은 선급금으로 선급금이 진정한 선급금이냐 아니면 가지급금이냐, 또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지금으로 될 것을 선급금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건 적발이 될 수가 있다. 가설제의 경우는 내용 연수를 봐가지고 판단하는데, 내용수가 장기인 가설제는 자산 계정해가지고 감가상각해야 되고, 그 외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을 해서 일부 감모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설제에 있어서. 그럼 그거는 가설제 손료로 비용 처리 공사원가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가설제나 패자제 이런 것들, 가설제를 폐기했다라는 그 서류 이것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 패자제에 대해서 팔고 나서 패자재를 처분하고 나서 그 수익을 누락하는 경우 이것도 적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제 항목이 있다 하면 일단은 그게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제대로 유형자산으로 가야 될 건 가고 재고자산으로 갈 건 가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설제를 폐기했다 그러면 폐기 서류가 적절하게 있는지, 있던 가설제가 없어지면요 뭐 이런 것들을 조사 적출 사항으로 본다. 용지에 대해서 보면 토지 용지 이거 구입할 때 취득가액이 적정하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용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또 실제 대금을 지급했는지 보고, 그 매도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또 그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 적출 사항으로 넣습니다. 또 용지를 취득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중개 수수료가 있고 컨설팅 수수료가 있고 저 용지 전환 비용이 들어갔거나 개발 부담금을 냈거나 취득록세를 냈다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아니라 그 용지 취득 원가에 합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조사 적출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 구건물의 취득 원가, 그러니까 이제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걸 두둥겨 부셨다 그러면 구건물을 취득하고 그걸 또 철거까지 하겠죠. 할 때 그 구건물의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겠고, 밑에 있는 토지 부분은 이제 그 계산서를 발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구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이 부분을,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사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구건물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비용 부분이 아니고 불공제 될 부분이죠. 구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공제 될 때 이거는 원래 부가세 불공제되면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경우에도 용지 취득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취득원가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용지를 취득했는데 구건물을 하고 용지를 취득한 경우는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혹시나 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또 용지를 포함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의 적정성 검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용지까지 취득하게 되면 분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 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액을 산정한다 이거죠. 상가를 신축 분양할 때는 상가 안에도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가 전체의 가격이 있을 거고 그럴 때 그 분양가에 의한 이 분양 진행률을 고려할 때 개별 원가 계산을 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분양 면적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각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 금액이 다르면 분양가액으로 하든지 할 때에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던 어떤 사전 공시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 총 취득가액에다가 그 해당되는 원가는 그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이 분양가액이 얼마다 총 분양 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지까지 포함한 재고자산, 분양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죠. 원가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